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영장이 기각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곳곳에 이 지역과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나는 이 현장에서 이재명에 관련된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기에 검찰도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이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장 기각문을 보면,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위정교사 혐의는 분명히 소명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이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 감시나 비판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증거인멸 염려가 그렇게 많지 않다,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한 걸 보고 이게 바로 정치적 판결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지만 그러나 이재명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재명의 혐의를 지켜봤고 또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재명의 범죄는 무엇보다도 뚜렷하고 그동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어정쩡한 태도로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봐준다, 야당 대표 때문에 기각한다 하는 이야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자 지금 검찰 내부에서 서서히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 이재명의 영장 기각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재명의 영장 기각 자체가 받아들일 수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꼼꼼한 기각 사유 검토한 후에 보강 수사에 나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다시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사례가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른바 우병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병우에 대해서도 수차례 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영장을 발부받은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50억 털러과 관련해서도 첫째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다시 보강해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발부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영장에 심사했던 서울지법의 유창훈 판사도 영장 기각 사유를 892자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지위나 관련 결제 문건 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정황 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고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지만 그러나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서는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기각이 되고 난 이후부터 국민들 사이에는 그야말로 말하자면은 기름에 불을 부었듯이 정말 사법부가 그동안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중심으로 사법을 장악했고 그래서 판결을 자기 편에 대해서는 사법지연이나 또는 봐주기 재판 이게 일관됐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고 국민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지금 이게 이재명의 영장 재청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초부터 정기국회가 들어가면 그 3개월치 그러니까 지금 한 100일 가까이 이 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시점에 12월 9일 이후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에서도 이재명의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했고 그리고 그래서 보강수사를 거쳐서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자체도 이 유창훈 판사의 판결문에 보면은 이재명의
자, 이 위정교사 혐의는 분명히 인정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강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면 자, 이재명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나쁜 여론,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서 자, 그러면 12월 9일 이후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특수부 출신의 한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자, 검찰을 향한 공세를 뒤집기 위해서라면 재청구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뭐 이재명과 사법부에 대한 공세도 있지만 검찰 대응도 아니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최진영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 부분 영장이 기각되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재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또는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충분히 영장 재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재명의 여러 가지 혐의를 보면 지금 직접 지시하고 결재하고 그리고 보고받았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판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눈 감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판결 자체가 정치적이다. 그래서 이 판사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놔놓고 이재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으로 정해놔놓고 영장실질신문을 해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더라 하는 것을 곳곳에 판결문에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맞지 않는 모순된 판결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진영 변호사는 이재명의 범죄에 직접 관여 여부와 확실한 증거 확보가 영장 재청구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하면서 검찰은 영장 전담 판사의 신정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거에 검찰이 이 법원에 계속된 영장 기각에도 보완을 거쳐가지고 구속된 사례가 많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5번째 소환해서 3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 기소해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검찰은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대장동 428억 원 약정 그리고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혐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혐의 플러스 새로운 혐의를 더 병가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국민들은 이재명의 범죄는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정치적 고려로 인해서 기각했다면 여기 어떻게 사법부가 올바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 것인가? 그야말로 처음부터 봐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져 있어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은 추가 소환과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다면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재명을 대상으로 했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이원석 총장도 영장 기각되고 난 그 다음날 이렇게 기각 관련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죄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은 안 하는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이런 감안을 볼 때 이원석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